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경치죠. 귤밭에 와 있습니다. 11월 귤이 절정을 이루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 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싱그러운 향이 코끝을 찌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멋진 배경을 뒤로 하고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뵈려고 합니다. 지금 요소수 파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멈춰서요, 잘못하면 뭐 큰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뭘 했느냐라는 점입니다. 인도만 하더라도 대량의 물량을 싹쓸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 설마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갑자기 큰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데요. 의료계에는 어떤 요소수 파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를 다쳐서 응급실로 갔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생명을 잃는다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요? 아니면 암이나 심장병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의사가 없어서 6개월, 1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인도라든지 동남아에서 외국인 의사를 수입해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게 현실에서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요소수 파동하고 똑같습니다. 만일 내버려두면 지금 말씀드린 황당한 일이 현실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흉부외과를 볼까요? 올해 전문의가요 20명밖에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초만 해도 60명이 배출이 됐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동안에 미디어에서 그렇게 흉부외과를 비롯한 3D 진료 과목, 기피 과목 문제가 많다 떠들어댔는데도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린이 심장 수술할 수 있는 의사는요 손으로 다 꼽아도 20명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올해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요, 흉부외과의 경우 새로 배출되는 전문의보다 은퇴한 전문의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이제는 정말 수술받으러 외국으로 나가야 할 일이 현실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빅5를 비롯한 대형 병원에서는 그럭저럭 수술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겨우겨우 전공의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나마 수술장에서는 PA라고 하는 보조 의사죠. 정식 의사가 아니고 수술 전담 간호사들이 메스를 들고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니면서 겨우겨우 우리나라 외과 수술이 지탱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방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경주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는요 30년 전에 부임한 이후로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60대인데도 단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직코를 전공의 1년 차처럼 노구의 대학 교수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상황이 정말 열악합니다. 흉부외과뿐 아니라 암 수술을 하는 일반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심지어는 안과, 수술을 담당하는 모든 진료 과목이 황폐화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이탈을 다루는 진료 과목이 일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 커뮤니티에 색다른 주장이 올라와 의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여성이 길 가다 넘어져서 손을 다친 모양입니다. 아마 손바닥이 긁히고 상처가 난 것 같은데요.
인근 정형외과를 가서 소독을 했는데 총 진료비가 25,200원이 나왔다. 그런데 이게 본인 생각으로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항의성 글입니다. 병원에서 해준 거라고는 뭐 포비돈 발라주고 꺼지 덮어준 거밖에 없는데 차트를 보니까 창상 봉합술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기는 봉합한 적이 없다. 한 방울도 꿰맨 적이 없는데 이거 부당 청구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고 이분의 글을 지지하는 또 그러니까 의사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걸 읽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분은 이제 그 소비자로서 알 권리가 있고 궁금하니까 이런 글을 올릴 수 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의사라는 전문 직종의 어떤 시술에 대해서 합리적인 페이, 그러니까 지불이 어느 정도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입니다. 창상봉합술은요 꼭 꿰매지 않아도 대부리방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말로는 이제 변연절제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질 때 흙이나 이런 이물질이 닿으면 이게 감염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긁히거나 밀릴 때 죽은 살들이 주변에 있게 되면 이걸 다 제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꿰매지 않더라도 창상봉합술 맞고요. 그 경우에 환자가 이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17,000원, 건강보험에서 또 지불 받는 것까지 합쳐서 의사가 받는 총액은 이 시술에 대해서 한 59,000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리망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금액이 최근에 그나마 인상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창상을 소독하는 비용이 지난 1975년 처음 기준이 마련됐는데요. 수십 년이 지나서 불과 며칠 전에 이게 처음 개정이 됩니다. 부위와 길이에 따라 다른데요. 가령 얼굴 부위에 1.5에서 3cm 정도의 상처를 아까 말씀드린 대부리망을 해주고 소독하는 비용이 과거 수십 년 동안에는 35,725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냐? 39,075원이다. 3cm가 넘어가면 이제 5만 원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사가 받을 수 있는 총 수입이에요. 그 중에 한 20, 30%를 본인이 내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외과에서 수술을 할 때 또는 시술을 할 때 건보에서 지불하는 수가가 좀 비현실적으로 아직도 낮은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외과 의사들이 수술장을 떠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려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바이탈을 다루는 기본적인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이나 국가에 비해서 기준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의료 소송인데요. 언론에도 크게 소개가 되었죠. 폐렴을 앓았던 환자분이 왜 폐렴이 생기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조직검사를 했는데요. 조직검사를 하던 와중에 집도하던 흉부외과 교수가 폐엽 절제술이라고 하는 환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폐를 떼어내는 수술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호흡곤란과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 라고 소송이 진행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11억 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서울에 있는 빅5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술은 60을 훌쩍 넘은 노 교수가 집도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병원이 교수 개인에게 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의사는 한마디로 이제 망한 겁니다. 언론이라든지 법조계에서는 당연하다고 말을 합니다. 환자에게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떼어내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의사들의 시선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폐렴이 자꾸 반복이 된다. 뭔가 원인이 있는 거죠. 뭐 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일 수도 있고요. 요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폐 조직 검사는 뭐 갑상선이나 유방처럼 피부를 통해 바늘 찔러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조직 검사 자체가 전신 마취하고 그 다음에 갈비뼈 사이로 집어넣어서 폐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당히 큰 검사입니다. 그런데 담당 교수의 의견은 구엽 절제술이라고 하는 쐐기 모양으로 떼내는 조직 검사를 겸한 의심되는 부위를 떼어내는 시술을 하다 보니 이 병변이 그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확산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꿰매려고 하는데 봉합 자체가 염증이 심해서 쉽지 않았다. 그럴 바에는 수술을 시작한 김에 아예 오른쪽 폐엽 하나를 떼내는 게 환자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의사들은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지를 제대로 하려면 조직 검사하느라고 쐐기 모양으로 떼내고 다시 이제 꿰매고 상처가 다 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염증이 남아있는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수술을 하고, 이건 이중 부담이잖아요, 환자에게.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 시술할 때 한꺼번에 다 하자. 그게 환자에게 필요해서 했다는 주장인데, 판사님들에겐 그게 아마 설득이 안 됐나 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냥 내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한 건데, 결과론적으로 엄청난 거액을 물게 됐다는 거죠. 물론 이제 환자분이 좀 예민했던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조직 검사 자체도 쐐기 모양으로 떼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했고 크게 떼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을 조금 더 그 교수가 꼼꼼하게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한 의사의 선의가 엄청난 피해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이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흉부외과뿐 아니라 많은 외과 의사들이 조금이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돌발 변수가 생기면 그냥 다 닫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하자. 환자가 훨씬 더 신체적 부담이 커질 텐데 말이죠. 이런 일이 확산되는 게 진정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의사들이 수술장을 떠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탈을 다루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몇 억을 물어내는 일이 허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진료가 점점 소극적으로 되고 수술 현장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뽑아야지, 의대를 왕창 늘리고 공공대학원도 만들어서 수술하는 의사를 양산하도록 해라.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이 직업 선택에 자유가 있습니다. 의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강제로 너는 흉부외과 의사 해. 누가 그렇게 지시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대를 늘려도요, 아마도 대부분 의사들은 쉽게 돈 벌고 편안하고 소송에 시달리지 않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데로 더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수술할 수 있는 외과 의사들은 남아나지 않을 거라는 게 불행하지만 제 판단입니다. 여러분, 귤이 정말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귤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또 누군가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에도 나무를 열심히 가꾸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과 의사들의 고민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지요. 그런데요, 그 동참이 단순히 감성에 머물러선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내가 당신이랑 곁에서 비를 같이 맞아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죠? 차라리 아주 작은 거라도 우산을 하나 씌워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외과 의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좀 딱딱한 주제였네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